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탄성 시스템의 지진응답 세 번째, 두 번째까지 해서 첫 번째 때는 왜 비탄성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천년이 넘는 제연주기, 즉 1000년 이상, 2400년에 한 번의 지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탄성으로 하는 거는 너무 경제적이지가 않다. 그죠? 근데 저희가 응답 스펙트럼을 처음 만들 때는 이 탄성에 대한 응답 스펙트럼을 만들었었고, 근데 결국 너무 비경제적이니 1000년에 한 번 오는 거를 탄성으로는 너무 경제적이지 않다. 그래서 결국 내진 설계는 변형 능력으로 견딘다. 그래서 우리는 비탄성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보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용 모델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이거를 이렇게 가장 간단한 어떤 일라스토 플라스틱, 그죠? 완전 탄소성계로 이제 모델링을 하려고 한다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정리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어쨌건 마지막에 이렇게 탄소성, 이게 엘라스토 플라스틱 시스템, 우리말로는 탄소성 시스템을 탄소성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잠깐 지우고, 이제 그런데 원래 했던 거는 쭉 이렇게 됐었죠. 쭉 이렇게. 맨날 화면이 이상하게 꼬이는데 한 번씩. 이렇게 강성이 같은데, 처음 모델링 했을 때는 요 기울기만 같도록 K로, 근데 뭐 이렇게 소성이 아닌, 꺾이지 않는, 이렇게 계속 탄성인 것만 모델링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Y축이 힘이니까 원형 FS라고 두고, 그럼 여기가 뭐 변형으로 두겠죠. 이런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오늘은 사실은 기호들의 이해, 오늘의 정리에서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기호들을 조금 한번 알아두고, 이제 뒤에서 계속 이런 기호들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이게 무슨 기호였지? 라는 거를 방지하고자 이번 정리의 목적은 기호들을 이해하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성으로 상태가 있을 거고, 그쵸? 이거를 어떻게 된다고요? 대응선형계라고. 대응선형계. 강성은 똑같고, 소성계라고 해도 강성계 똑같고, 쭉 무한대로 강도가 선형계. 그죠? 강도 무한대, 강성 동일, 뭐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요 앞에 변형이 많이 안 생기면 심지어 질량도 같고, 뭐 이렇게 주기도 같은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전까지는 똑같은데 강도가 이제 무한대로나 꺾이지 않고, 이런 거를 이제 대응선형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제 기호를 조금 더 해보면, 여기가 F0는 뭐냐면, 어떤 지진이 작용을 했어요. 지진이 작용했을 때 강도가 탄성으로 했을 때 강도는 그 변형한 만큼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 즉 이 녀석은 뭐냐면 지진이 왔을 때 탄성거동 할 정도의 강도, 그죠? 지진이 왔을 때 탄성거동을 할 정도, 즉 내가 만약에 설계를 한다 그랬을 때 요 강도 이상으로 설계하면, 이 정도 지진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정도 지진이 오면 탄성에 머무른다. 어쨌건 요 F0라는 거는 어떤 지진이 왔을 때 탄성 거동을 하기 위한 최소 강도, 그죠? 요 이상으로 하면 다 이제 탄성에 머무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F0를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그러고 보니까 영어로도 쓰면, 이제 어떤 데는 영어로 써 있으니까 같은 글씨로 corresponding
리니어 시스템. 즉 대응선형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대응선형계는 우리가 이렇게 일라스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꺾이는 걸로 모델링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응되는 탄성으로 대응되는 즉 강성이 같고 쭉 무한대까지 강도가 증가하는 요런 거. 그죠? 그 중에서도 F0는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지진이 왔을 때 탄성 거동을 할 정도의 강도. 즉 탄성 거동하는 다시 말해 최소 강도. 그쵸? 어떤 지진동이 왔을 때 내가 요거 이상으로 만약에 버티게 하면 탄성에 머무른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이 녀석은 어쨌건 내가 이 녀석은 다 다른 색으로 여기는 어디냐면 FY. 그쵸? 마치 항복 강도처럼. 근데 요거는 시스템의 항복 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는 요 지진이 몇 년에 한 번 오는 지진에 대해서 1000년에 한 번 오는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거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낮춰서 설계한다고 했죠. 이렇게 낮춘다고 했죠. 그게 나중에 가면 반응 수정 계수나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되는 거고 어쨌건 이렇게 낮췄을 때 그 설계한 강도가 바로 항복 강도, 시스템의 항복 강도 FY. 그쵸? 그렇게 되고 이 기호를 아시는 겁니다. F0는 어떤 지진 올 때 내가 탄성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 강도 정도 되는 거구나. FI는 내가 그럼 지진력을 낮춰서 만약에 이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강도를 낮췄을 때 그 항복하는 강도. 시스템의 항복 강도. 그쵸? 이거는 뭐 더 낮출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쨌건 탄성 강도보다는 더 낮은 강도겠죠. 그렇게 될 거고 요 FY 항복하는 요 변형 여기가 바로 요것도 딴 색깔로 계속 다른 색깔로 해서 구분을 두겠습니다. 요 색깔로 해서 비슷한데 다른 색으로 노란색으로 여기가 바로 U의 Y. U의 Y는 뭐예요? U의 Y는 항복 변이 정도 되겠죠. 항복 변이 정도 될 거고 항복 변이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F0에 대응되는 뭐가 있을 거예요? U0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 변형은 이 녀석이 어떤 지진이 왔겠죠. 지진이 왔을 때 탄성이니까 지진의 크기만큼 요 강도는 올라갈 거고 어쨌건 이 녀석의 이 지진에 대해서 내가 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강도를 해놓고 그거에 대응하는 변형이 바로 U0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이 비탄성으로 넘어갔을 때 이 최대 변형 여기 최대 변형 그죠? 이 비탄성으로 강도를 낮춰서 했을 때 쭉 해서 최종 변형이 뭐예요? 바로 UM이라고 된다. 이 비탄성 변형 맥스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비탄성의 최대 변형 비탄성 최대 변형 그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F0 FY U0 그리고 UM까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이 뒤에서 이런 기호들이 그래프로 나오고 하니까 그래프를 보고 이거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실 수 있게끔 이제 정리를 이어가기 위해 이 기호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FY 제로분의 FY 즉 뭐야? 탄성 강도분의 최소 탄성 강도분의 항복 강도를 우리는 FY의 요 해수로 표현하자고요. 그쵸?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K는 똑같으니까 KUY 분의 KU0가 될 거고, 약분하면 결국 이렇게도 할 수 있죠. U0분의 UI. 이 녀석은. 이 녀석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겠죠. 작습니다. 왜냐면 F0가 낮춘 항복 강도 FI보다 크니까.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역수가 바로 RY로 됩니다. 이 녀석은 1보다 크다. 그쵸? 이 녀석은 1보다 작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FI 햇이나 이 RY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대응 선형계의 강도가 얼만큼 낮췄냐. 예를 들어서 3이다. 3이다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F0가 3일 때 FI가 1이라는 거죠. 이거 역수니까 이렇게 보면 그 말은 RY가 3이란 얘기는 내가 이 녀석을 설계할 때, 비탄성 설계할 때, 설계라고 하니까 이거 어쨌건 비탄성으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강도를 얼마만큼 낮춘 거예요? 3분의 1 대응선형, 이 탄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내가 탄성 거동시킬 정도의 강도에 3분의 1로 내가 이 녀석을 모델링하고 설계한다. 그러면 RY가 3인 거죠. 그죠?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강도를 대응선형계의 강도, 탄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강도를 얼마만큼 낮췄냐는 의미가 요 RY에 들어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쵸? 그래서 마치 개념상으로는 반응수정계수랑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어쨌건 이런 기호를 통해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RY 그리고 FY의 햇도 알아두자고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면, 생각보다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다른 색으로 해서 이 녀석은 이제 역수니까 이렇게 지우진 않고, 그쵸? 이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UY분의 Umax가 뭐냐면 이거를 뮤로 정의합니다. 뮤로 정의하고, 이거 결국 뭐예요? 항복 변형분의 최대 변형이죠. 즉 항복 변형분의 이 비탄성, 이 소성, 요 탄소성 거동을 하는 이 시스템에서 항복 변형분의 최대 변형 Umax가 어떻게 되냐라는 게 바로 뮤로 정의되고, 이 녀석이 바로 연성계수라고도 하고 연성비라고도 하고, 즉 영어로는 덕틸리티. 저희가 구조에서 덕틸리티 하면 연성 덕틸리티 팩터인데, 결국 이 녀석은 뭐랑 연관돼요? 우리가 내진 설계는 결국 중요한 건 변형 능력이라 그랬죠. 변형으로 견디니까 변형 능력의 지표가 되는 값입니다. 이 뮤는. 그래서 뮤도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그쵸? 그렇게 되고,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뮤가 크다는 얘기는 항복 변형분의 비탄성 변형이 크다는 얘기죠. 최대 비탄성이. 즉 뮤가 크다는 건 결국 어떤 얘기냐면, 비탄성 변형이 크다. 항복 변형 대비 비탄성 변형이 크다. 즉 변형 능력이 좋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하거나 해도 요 뮤값으로 이제 하는 거를 논문 등에서도 사실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호들은 꼭 한 번씩은 이제 이거를 많이 익숙해지셔야, 결국 이 아래
ri, fy의 hat, mu. 이거는 결국 요 위에서 정의한 대응선형계 항복광도 항복변이 대응선형에 대응하는 변이 최대 변이 요 관계를 통해 다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그래프와 함께 요 기호들의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고 결국 요 ri라는 이거를 통해 나온 이 각각의 의미가 ri라는 거는 대응선형계 즉 탄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강도를 내가 얼마만큼 낮췄냐라는 의미가 물리적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가 ri에 들어가 있고 내가 비탄성 변형을 할 때 항복한 거 대비해서 얼마만큼 최대 변형이 일어났냐에 대한 지표로서 연성도, 덕틸리티 팩터, 뮤라는 게 정의가 되는구나. 그래서 뮤가 크다는 건 뭐가 큰 거예요? 비탄성 변형이 크다는 얘기고 ri가 크다는 건 탄성 그 대응선형계에 대응하는 그 최소한의 강도를 많이 강도를 낮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 반응 수정계수의 의미랑도 굉장히 많이 비슷하구나 라는 거 정도까지. 그쵸?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기호에 대한 익숙함과 요 ri랑 뮤가 이제 어떤 게 강도를 많이 낮출수록 r이 커지고 변형 능력이 훨씬 비탄성 변형을 많이 할수록 뮤가 커지는구나. 약간 요 정도의 의미까지 해서 요 그래프랑 같이 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세팅들을 해놓은 다음에 이 뒤에 이제 막 그래프들도 많이 보고 할 때 이게 이런 의미지라고 해서 조금은 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